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2,4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 가격 매력이 발생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돌파하면서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높다는 데 무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된 만큼 조만간 외국인의 귀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해 들어 2조 8,20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도 6,45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100억 원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기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이 외국인에게 달린 만큼 환율 상승이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코스피가 2,363까지 밀리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당시에 외국인은 저점 확인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누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른 통화보다 달러 대비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코스피가 다른 신흥국 증시 대비 가격 매력이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2월 이후에 매월 1조 원가량의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또한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 환산 코스피는 1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요.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뒤에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세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장중에 각각 2,380선 그리고 860선까지 내주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4포인트 오른 2,404.68로 출발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전 9시 반께부터 본격 내림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장중 2,4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에 약 3주 만의 일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가 되면서 불확실성 확대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 역시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양국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양국의 강력한 보복 관세 의지를 고려해 봤을 때 무역 분쟁이 악화될 여지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G2 간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섬유의복과 종이 목재,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건설업과 증권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은행과 통신업, 비금속 광물과 의약품 등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0.22포인트 올라주면서 866.4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반전한 이후에 장중 한때 866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쭉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5거래일 만에 팔자 기조 전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295억 원 장중 사들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조와 금융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와 IT 하드웨어 등이 하락세였습니다. 한편 운송과 통신방송 서비스 그리고 금속 등 일부 업종만이 상승 흐름 보였던 오전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시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장 초반 7%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인한 기대감 덕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초반 3.20% 오른 32,250원에 장을 시작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7%가량 급등했습니다. 최근 주가의 급등은 지난 15일 발매한 블랙핑크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 흥행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15일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퀘어 업으로 컴백했는데요.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15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지니, 벅스, 엠넷,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올레뮤직, 몽키3 등 여러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1,750원 오른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수력 원자력은 202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경북 영덕, 강원 삼척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반면 이 같은 조기 폐쇄가 한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작년 말 발표됐던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한수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이번 결정이 정부 협의로 진행돼 향후 관련 손실 및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0.6%에 불과하며 이미 가동 중지 상태였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전기술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50원 오른 2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세보 EMC입니다. 새롭게 남북 경제협력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세보 EMC가 저평가라는 분석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연구원은 세보 EMC가 남북 경제협력 확대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KTB투자증권연구원은 세보 EMC는 건설과 시공에 필요한 배관 및 덕트 제작 그리고 각종 설비 사업에 특화된 전문 건설업체로서 고객사 설비 증설은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이테크 설비 부문이 수주 총액 기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건설 수요 증대는 설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된다며 세보 EMC가 앞으로 경협 진행 시 주거시설 및 오피스 건설, 인프라 구축 등에서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세보 EMC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1% 상승하며 950원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한국석유입니다. 남북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가운데 이 한국석유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생산업체는 한국석유는 남북도로 연결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철도 연결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석유는 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부설 방법에 대한 정부 신기술을 인정받아 국내외 철도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석유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공동 개발한 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구조 시스템 및 부설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석유는 신속한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국내외 철도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이 철도 현대화 사업에 나섰을 때 철도 도산 기술 발전 현황을 고려해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요가 늘어날 수 없다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업계는 국토부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한국석유가 철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국석유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05% 상승했습니다. 6,000원 오른 20만 3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8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46,000원대로 현재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또 최근 갤럭시 S9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46,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후 약 2달 반가량 만입니다. 액면 분할 전후로 따진다면 234만 원에 해당하는데요. 앞서 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내답한 외국인이 이날도 매도 우위를 보이며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31%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00원 하락한 4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가 월드컵 생중계에 대한 신규 이용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 이후 아프리카TV의 국내 iOS와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순위는 각각 2위와 12위로 급등했습니다. 스포츠 중계 시장 내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 내에서도 영향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생중계 시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이 대표 포털들의 경우 하이라이트 경기만 제공하고 있어 아프리카TV가 월드컵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또 향후 스포츠 중계 시장 내 인지도 또한 동방성장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나아가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견고한 트래픽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스포츠 중계 시청을 위해 유입된 신규 이용자들이 기존 콘텐츠를 시청하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아프리카TV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64%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300원 떨어진 4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면서 2370선 근처까지 끌어내려졌던 코스피입니다. 현재 구간 지수도 살펴보실 텐데요. 1.28%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30.81포인트 내렸고요. 2373.2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하락세가 여전합니다. 3.27%가량 하락하면서 837.91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는 코스닥 모습입니다. 네, 양장 지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건설업종이 3.45%가량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현재 12.28%가량 급락하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20원가량 주가 하락했고요. 3,0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7.09%가량 빠지면서 7%대 초반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6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전 KPS 보겠습니다. 7.02%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7%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65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6,500원 보여주고 있는 한전 KPS입니다. HDC도 약세입니다. 현재 5.09%가량 빠지면서 5%대 초반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600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28,8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이 목재업종 보겠습니다. 3.08%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컨버즈가 9.21%가량 주가 빠지면서 9% 초반대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50원 정도 주가 내려줬고요. 1,4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대양재지가 현재 약세입니다. 8.13%가량 주가 빠지면서 8%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73,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업종만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험업종이 2.12%가량 올라주면서 높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5.6%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9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6,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B손해보험 보겠습니다. 5.17%가량 올라주면서 5%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3,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3,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화재 보겠습니다. 3.72%가량 올라주면서 4%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9,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5.84%가량 빠지면서 6%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 종목이 9.9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까지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원가량 주가 낮아졌고요. 19,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지텍입니다. 7.83%가량 주가 빠지면서 7% 넘나드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1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6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T센 보겠습니다. 6.77%가량 주가 빠지면서 22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3,0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IT센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업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1%가량 주가 빠지면서 5% 가까운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진세미캠입니다. 9.7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 시장 보내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13,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I입니다. 8.38%가량 주가 빠지면서 1,400원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는 15,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13억 원 그리고 2,863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3,631억 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홀로 1,308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3억 원 그리고 1,085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54계약 그리고 1,191계약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2,704계약 매도하며 장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나온 종목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부산주공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보통주 한 주에 6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부산주공은 약 2,934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달 자금 규모도 88억 2,7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동양네트워크스는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541억 원, 2,500만 원의 규모의 무보증 3호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홍콩 시장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탑업인 출자를 통한 바이오 사업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SC로이는 2009년에 설립됐으며 채권 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호주 채권 시장에서 3위권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해운과 조은저축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참여했으며 관련 채권 인수 및 기업 자문 등을 통해 기업 회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6%며 사채 만기일은 2021년 6월 28일까지이고 행사가액은 4,800원입니다. 권리 행사 기간은 2019년 6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NH투자증권이 시간에 대량 매매인인 블록딜 주식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 상품을 선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22일까지 국내 블록딜 주식에 투자하는 얼터너티브 블랙딜 랩을 모집한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블록딜은 증시에서 대량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물량 부담에 대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량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특성상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부산주공입니다. 부산주공 전일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39원 떨어진 8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2.72%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40원 떨어진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NH투자증권입니다. 3.44% 하락했네요. 550원 떨어진 1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라는 고려자산개발과 인천 송도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1,817억 원, 4,400만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2개월입니다. 비츠로셀은 방위사업청과 37억 원 규모의 리튬점 지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4.7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디젠스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1,150원으로 확정됐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오는 20일 오전 9시 여의도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메지온은 기업 설명회에서 신약 개발 사업 현황과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한라입니다. 한라 전일 대비 2.52% 하락했습니다. 170원 떨어진 6,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츠로셀입니다. 2.64% 하락했네요. 350원 떨어진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젠스입니다. 5.25% 하락했습니다. 80원 떨어진 1,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지온입니다. 2.5%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500원 오른 6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 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이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현재가 4,605원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6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S오일이 현재 강세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5%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속에 장 마감 예고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만 3천원의 가격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6.03% 급등 흐름 가져갔던 하루 보냈습니다. 2,1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6,900원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1.49%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으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만 8천원에 오늘 폐장 예고하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다음 KTNG 보겠습니다. 3.98%가량 올라주면서 4% 가까운 상승을 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만 4,5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기업 공사가 6.04%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폐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3,510원의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온이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89%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까운 급등 흐름 시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9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19,300원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빅솔론이 2.16%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내려주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6,7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진시스템 보겠습니다. 0.29%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200원에 장 마감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오늘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1.22%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폐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7,470원에 폐장 예고하고 있는 인터파크 종목입니다. 토탈소프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1.2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1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리콤이 강세입니다. 3.28%가량 올라주면서 6,610원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5.6% 올라주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주가 상승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철강주들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선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에 주가가 올랐던 철강업종이 중국발 수요 증가로 기초 체력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강화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철강주입니다. 월 초에 5,000포인트 초반대이던 철강금속 업종의 지수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5,7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철강 업종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지수 역시 5,300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철강 업종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 시장이 화랑세에 접어들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5월 중국 철강금속업종 지표에 따르면 중국 내 조강 생산량은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의 내수 가격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현대차증권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착공 면적과 건설 중인 면적은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그리고 18%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철강의 수요와 철강업종의 경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후에도 중국 철강 제품의 가격은 강세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철강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중국 시장에서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 기업의 수익성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전일 대비 1.15%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27.76포인트 떨어진 2376.24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3% 하락했는데요. 25.99포인트 떨어진 840.23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13억 원 그리고 3,203억 원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역시 강한 매수세 보였는데요. 4,277억 원 사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1,145억 원 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8억 원 그리고 956억 원 동반 매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81계약 그리고 163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1,915계약 팔며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파란불 많이 들어오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건설업종이 3.48%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 가장 크게 시연해줬습니다. 다음은 증권업종입니다. 2.87%가량 업종지수가 하락하면서 3%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했습니다. 종이 목재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2.81%가량 주가 빠지는 모습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3% 가깝게 주가 빠지면서 하락 흐름 가져갔던 종이 목재업종입니다. 전기 전자업종은 2.58% 하락하면서 3%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줬고요. 의료정밀 또한 2.46% 하락하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으로 장 마감 씌웠습니다. 상승세였던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이 1.97%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면서 장 마감했고요. 통신업종은 1.83%가량 올라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이 상승 흐름 끝까지 유지해주면서 좋은 흐름 속에 장 닫았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 서비스 업종만이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하락세가 컸던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5.63%가량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했습니다. 반도체는 4.68%가량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한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0.32%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마감 씌웠던 방송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폭 높았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배철강입니다. 네,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060원 오른 4,60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휴스틸입니다. 네,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STX 엔진입니다. 전일 대비 16.23% 상승하며 빨간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1,850원 오른 13,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덕성 종목입니다. 4일 연속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15.7% 하락했는데요. 730원 떨어진 4,11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창입니다. 14.85%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415원 떨어진 2,3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인 양행입니다. 11.04%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820원 떨어진 6,61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판타지오입니다. 네,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58원 올렸습니다. 68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900원 오른 12,6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전일 대비 13.80% 하락했습니다. 2,250원 떨어진 14,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13.58% 하락했습니다. 330원 떨어진 2,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시운에어 2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불어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